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미국의 6월 고용지표를 확인해 봤더니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자, 이로 인한 미증시의 상승이 오늘 국내 증시도 윗방향으로 받쳐주게 되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0.5에서 1% 안쪽의 상승률이죠.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입니다. 후반부까지도 양시장 모두 상승률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주식학개론 월요일과 금요일에 함께하는 이분이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광모 전문가와 함께 오늘 중요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키워드는 역시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테슬라의 시대입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가 됐거든요. 최총 네. 1위가 됐습니다. 이제 뭐 내연기관차 시대 요건 저물고 전기차 시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절로 들기 마련인데 자 그런데 뭐 이 관련 뉴스도 많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짚고 가죠. 테슬라 공장에서 LG화학 배터리에 품귀 현상이 빚어졌다고 하는데 이거 뭡니까? 일단은 테슬라 없어도 못 판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연초부터 듣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일단 코로나 때에도 이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1,000 넘어가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잘 갔었거든요. 날아갔죠 정말. 예, 제가 에코프로 BM을 소개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너무 이제 익숙해지다 못해 지겨웠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폭스바겐 얘기하고 SDI 얘기하고 네. 에코프로 BM, 그래서 맞습니다. 에코프로 BM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때의 전기차 시대를 만들었던 테슬라 모터스가 $1,200로 넘어갔어요. 네. 전 세계 자동차 회사, 뭐 전기차가 아니라 내연기관 다 와도 테슬라 모터스가 시총 1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주가 처음 상승 넘어갔어요. 이 추세만 봐도 정말 네. 아름다워요.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테슬라 모터스도 이 코로나에 대한 충격이 좀 컸을 때 내려왔는데 맞아요. 다시 올라왔어요. 음. 뭐 시장에 대한 이 소비가 조금씩 살아날 때 테슬라 모터스의 판매량이 좋았다라는 이 추이로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은 이제 테슬라 시대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2차 전지라든지 이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또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기차라고 막연하게 현대차, 기아차만 생각하면 안 되고 네. 전기차 안에서도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요소로 이 시장이 만들어지는지. 네. 뭐 물론 이제 기술의 발전이 나오기 때문에 기술의 흐름들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 드릴 것인데 네. 제가 사실 오늘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요? 목이 좀 잠깁니다. 제가 또 이제 강의를 하다가 흥분하면 또 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몸 컨디션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주 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럼요. 2차 전지 관련된 얘기들 네. 오늘 이제 제가 트렌드를 알려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네. 우선 이제 테슬라 모터스 얘기를 좀 더 진행해 드리겠는데 예. 테슬라에 대한 주가 왜 올랐는가 이것이 중요할 겁니다. 테슬라 모터스의 이 중국에서의 성과가 상당히 좋은데요. 테슬라라는 기업을 단편적으로 좀 이야기 드리면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와 시진핑의 좀 힘겨루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라는 시장에서 활동했던 미국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 규제,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또 토라져서 나와, 기업들 나와, 이런 이제 제스처들이 나왔었는데 사실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여담을 이야기하면은 네. 싫은데? 이제 중국에 남았단 말이에요. 네. 애플도 이 중화권에서 이제 좀 공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산 비용을 좀 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오기를 좀 이제 역할이 됐고요. 네. 구글은 이미 좀 퇴출이 된 상태이고 뭐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테슬라 모터스는 이 시장 좋아라고 해서 오히려 중국에 네. 투자를 적극적으로 했어요. 곤란한 기업들 많았는데 그렇죠. 잘 버티고 있네요. 시진핑의 눈밖에 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눈밖에. 트럼프의 눈밖에 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의 공장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했고 예. 또 거기에 화답하듯이 중국 안에서 테슬라 모터스의 판매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중국에서의 판매량 이 내용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올해 3월 달에 경기가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많이 위축할 수도 있는 시점인데 네. 테슬라 모터스의 판매량은 오히려 급증을 했어요. 3월 달에 이 중국에서의 테슬라 모터스가 한 달 동안에
만연여 대 판매가 되었어요. 처음으로 만 대? 만 대를 팔았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는 원래 이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 테슬라 모터스가 가장 강했고 전 세계의 전기차 수요가 중국이 컸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 판매량이 세계 지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에 만 대 돌파, 근데 4월 달에는 조금 주춤했어요. 뭐 코로나 영향이 있겠죠? 그렇죠. 네. 당연하죠. 그런데 5월 달에 그 추이를 3배 이상 올라왔어요. 게다가 이 3월에 이 판매 수치를 넘어섰네요. 맞습니다. 여태까지 테슬라 모터스의 판매량 월별 최대 기록인데 지금의 이 상황으로 봤을 때 6월달, 7월달 만약에 네. 이제 코로나19가 지나간다면 테슬라 모터스는 더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이 효과가 중국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상당히 크거든요. 미국에서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네. 소비 절감에 대한 좀 의식이 좀 컸었거든요. 이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전환, 인프라 구축을 어차피 할 것인데 친환경 쪽으로 바꾸자.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 화물 운송에 대한 부분들, 전기 트럭에 대한 부분들, 혹은 이 전기차에 대한 관점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내에서도요, 테슬라 모터스뿐만 아니라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생산에 대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장이요, 유럽입니다. 유럽에서도 이제는 이 전기차 양산, 그리고 배급에 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삼성 SDI, LG화학, 뭐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시장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 모터스의 시장의 이 모습들은 상당히 앞으로 테슬라 전성 시대이긴 하지만은 네. 전기차 시대에 대한 부분들을 청사진을 그려주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전기차 시대에서 중요한 거는요. 결국에는 기업들의 판매 가장 중요한 또 이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들이 배터리예요. 네. 배터리에 대한 효능을 높이면서 배터리에 대한 가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노력인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를 타기 위해서는 네.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야 됩니다. 비싸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무한정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전기차에 대한 판매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네. 기능을 높이면서 시장에 대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기술 전환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네. 그 부분들이 과거에는 연구를 통해서만 연구 발표에 대해서 기술에 대한 발표가 초점이었다라면은 네. 지금은 이제 실용적인 부분들을 좀 더 높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실용적인 기술 개발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기업들이 이제 그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채택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에 대한 인증이 삼성 SDI 그리고 또 LG화학,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네. 월등히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작년과 올해 비교하는 제가 이 도표 두 가지 다 이 시간대 보여드렸거든요. 네. 우선은 이제 2월 달에 나왔던 수치를 보시게 되면은 LG화학에 대한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까지 3사를 합쳤을 때 전 세계의 40%가 우리나라 기업이다. 이 빨간색을 기준으로 일단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작년도 2019년도 2월 달과 20년도 2월 달에 통계를 비교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4월 달 통계예요. 네. 보시게 되면 LG화학이 파나소닉을 제쳤습니다. 점유율 1위예요. 지금 LG화학과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을 합친다면은 이제는 전 세계 절반이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의 기술로 이루어지고 있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은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 건데 네. 왼쪽에 도표 보시면은 이전부터 항상 이 굳건한 시장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 파나소닉, 테슬라 모터스의 가장 큰 공급을 하고 있는 파나소닉이 시장 점유율이 높았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나라가 더 좋다, 강점이 크다. 왜냐하면 앞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고객사가 다양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런데 일단은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간다면 네. 지금 테슬라 모터스가 많이 팔리고 전성시대? 그러면 테슬라 모터스의 한 곳만 납품해도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저렇게 높아요. 네. 파나소닉은 테슬라 모터스에만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올해부터 LG화학이요. 테슬라 모터스에 배터리를 공급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다음 도표 하나 볼까요? 일단
앞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앞에 있었던 그 네. 뉴스 기사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예. 네. 조금 전에 동그란 도표 요거 다음을 보도록 할게요. 네네. 자, LG화학의 점유율이 다시 한번 파나소닉 역전하게 된 이유는요. 테슬라의 모터스의 이 부품 이제 배터리를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네. 이와 같이 이제 점유율이 높아졌는데요. 테슬라 이제 공장에서 LG화학의 이 배터리 품귀 현상 왜 일어나고 있는지 네. 내용들을 한번 좀 이 PPT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LG화학은요, 테슬라 모터스에 올해부터 이제 공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파나소닉에 대한 점유율도 조금씩 LG화학이 받아가고 있는 것인데. 맞아요. 아까 그래프만 봐도 맞습니다. 2019년에 비해서 그 상승 폭을 보면 LG화학이 맞아요. 높죠. 월등히 높아지고 있죠. 맞아요.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세계 1위 배터리 시장을 넘어가게 된 이유가 테슬라 모터스에 납품하기 시작하면서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파나소닉이 부족해서 LG화학의 이제 점유율을 빼앗기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수요가 월등히 높아지다 보니까 파나소닉 수요로만으로는 공급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LG화학까지 이제 배터리에 대한 요청이 나온 것인데요. LG화학은 여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배터리 공급을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은 이제 충북의 오창 공장 생산 라인의 일부를 테슬라에 맞춰서 전환했다라는 것인데, 네. 사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배터리에 대한 구조가 원통형 배터리가 있고요. 그리고 네. 각형 배터리가 있고, 그리고 파우치형 배터리가 있습니다. 형태가 다양하군요. 예, 이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이제는 알아둬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세계 전기차 시장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주요 기업들이 어떤 배터리를 선호하고 앞으로 어떤 배터리에 대한 비용이 절감시키고 효율을 높아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더 보아야 되기 때문에 네. 배터리에 대한 형태를 좀 보셔야 됩니다. 우선은 테슬라 모터스는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어요. 원통형. 원통형이라는 건요, 우리가 쉽게 쓰는 건전지 모양이 있죠. 네. 예, 동그란 건전지. 그런 형태로 해서 규모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 이제 원통형 그냥 건전지라고 생각할게요. 네. 건전지를 이제 이 다발로 묶어서 배터리 모듈을 만들고요. 배터리 모듈을 좀 이제 여러 곳으로 뭉쳐서 배터리 팩을 만듭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의 배터리 팩을 군데군데 두면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의 공간을 확보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원통형 건전지라는 것은 배터리는 이 규격이라는 게 우리가 익숙하고 네. 그리고 원통형이라는 이 배터리를 작게 여러 가지 배터리 모듈, 배터리 팩, 배터리 모형으로 해서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상당히 유리해요. 공간 활용 면에서 예. 뛰어나다. 그리고 이제 효율적인 면에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기술력이 원통형이 좀 더 높게 측정하고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앞으로 보면은 배터리 각형이라든지 파우치형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시장의 좀 청사진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테슬라 모터스는 배터리 원통을 좀 하고 있는데, 네. LG화학이 그에 맞춰서 배터리 원형 배터리로 해서 지금 이제 LG화학이 공장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테슬라향에 맞췄다라는 거는요. 테슬라향이 지금 글로벌에서 통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테슬라 모터스의 판매량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에서도 당연히 높아지고 있고요. 이 때문에 LG화학이 이제 테슬라 모터스에 납품하기 시작한다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LG화학에 대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테슬라가 통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안에 들어가는 LG화학이 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LG화학의 배터리 효율 능력 평가가 좀 건전하게, 그냥 건강하게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이번에 이 테슬라 모터스의 공급으로 인해서 앞에서 도표를 보여드렸지만은 지표로 봤을 때 전년 동기에 했을 때 2분기의 이 시장 점유율이 70%가 높아졌습니다. 아, 이건 뭐 어마어마한 성장 그렇죠. 아닙니까? 이 정도만 본다면 LG화학 주가 왜 올라가는지 이해되실 거예요. 네. 뭐 앞에서 제가 다른 시간대에는 삼성 SDI에 대한 설명 많이 해드렸죠. 네. 왜냐면은 앞으로 삼성 SDI 역할이 커질 것이다 했는데 사실 이미 시장을 확보한 거는 LG화학의 점유율입니다. 지금 이제 세계 1위 배터리 제조회사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힘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받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중요한 거는요. 테슬라 모터스 시장이 전기차 시대를 만들었는데 네. 우리가 전기차 시대를 크게 보는 이유가 이제는 중국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가 2차 전지를 또 전기차를 이야기 드리는 포인트가 과거의 전기차 시장 중국만 봤는데 네. 중국에 대한 눈총 받으면 사실은 주가 안 갔거든요. 실적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눈치를 피해서 미국과
유럽과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특히 유럽 이야기 참 그렇죠. 많이 해주셨잖아요. 유럽이 달라집니다. 유럽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 네. 많은 배터리 이 생산 기업들이 유럽 지역에 거점 공장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유럽의 공장을 만든 기업들 우리가 주목하자는 이야기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네. 자, 현재까지 유럽에서도요 전기차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어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요. 지금 코로나 사태 속에 있다는 겁니다. 아직 코로나가 안 끝났어요. 맞아요. 근데 전기차 판매 비중을 볼까요? 자, 유럽 안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이 지난해 연말 때부터 해서 급격하게 살아나기 시작했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는 이 순간까지도 올라왔다는 얘기고요. 사실 이 그래프만 봐서는 코로나 사태가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네. 거의 영향 없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3월달, 4월달에 대한 추이는 좀 떨어졌어요. 네네.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이와 같이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이렇게 급격하게 네. 커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유럽에 대한 시장이 좋아질 이유는요. 유럽의 정책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기차 기업에 상당히 호재성 뉴스예요. 왜냐하면은 유럽의 자동차 회사가 있을 때 소비자에게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요. 소비자가 많이 살 수밖에 없는 차종을 많이 만들고 싶잖아요. 그런데 정부의 입장에서 친환경에 대한 규제를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판매 비중에 내연기관만 팔 수가 없습니다. 네. 전기차 비중을 일부를 판매를 꼭 해야 돼요. 강제 할당이죠. 그렇죠. 할당제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현재 수준이 앞에 보시면은 지금 7% 근처까지 올라왔는데 앞으로 이제 유럽 안에서의 네. 전기차 판매 비중은 아무리 못해도 적어도 20% 30%까지는 강제적 끌고 올라올 거예요. 만약에 전기차를 못 팔거나 수소차라든지 친환경차 못 팔면은 우리가 기존에 타고 있었던 내연기관 판매를 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이거는 수치를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20, 30%라고 하면 실제 지금 있는 수치에 비해서 최소 몇 배잖아요. 그렇죠. 2배, 3배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이 주요 기업들이 전기차 생산을 서둘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정부의 그러니까 그 유럽 연합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기 때문에 네.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대한 시장을 보고 유럽의 거점 지역에 공장을 증설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이제 증설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설명을 많이 들었었는데, 네. 자, 이제 그런 기업들이 어떤 기술로 이제 투자를 하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본격적인 이제 트렌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한 가지 이 정책에 대한 내용들 한번 보겠는데, 네. 도표 하나 보도록 하죠. 자, 보시게 되면요, 이 자동차 주요 기업들이 앞으로 전기차 양산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인데, 사실은 이 주요 기업들이 자체적인 배터리, 자체적인 차체 만들지 않습니다. 네. 물론 이제 벤츠, BMW, 아우디 이와 같이 명차들은 자체 생산을 통해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네. 전기차만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는 이를 통계를 떠나서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어떤 이제 부품들이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지금 현재 이 만들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자동차들도요, 이 전자 부품들이 전체 부품들보다 부품수가 2배 이상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엔진을 만들기 위한 부품,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품들 이외에 우리가 이 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IT가 이제 들어와 있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버튼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창문을 내리는 이런 조작도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이제 지금 전체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부품 하나하나를 따져봤을 때 크기를 떠나서 부품 하나하나를 따져봤을 때 전자 부품이 70%예요. 네.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오, 압도적이네요. 그래서 이 기존에 있었던 이 자동차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네. IT 기업과의 콜라보를 만들어야 돼요. 전기차는 더욱더 필요하겠죠. 앞으로 친환경차, 미래차, 커넥티드 카드는 더욱더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주요 기업들과의 조인트 벤처를 설립합니다. 이번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배터리를 자체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배터리 합작을 만들게 되는데 이 JV가 조인트 벤처였군요. 네, 맞습니다. 조인트 벤처입니다. 이 내용들은 사실 지금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네. 외워지지도 않습니다. 너무 많아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조인트
자료처가 이렇게 이제 준비되고 있고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죠. 예. 결국에 이제 내용을 제가 먼저 이 수치를 보겠습니다. 수치가 아니라 이제 아까 표를 보는 건데요. 네. 제가 표에 대한 설명 간단히 이야기드리면은 2023년대가까지 3년. 배터리 기업들과의 조인트 벤처에 대한 설계 구상이 네. 2023년도까지라는 얘기예요. 그때 끝나는 게 아니라 2023년도 때까지 굉장히 빠른 기술 투자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들을 제가 설명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좀 앞으로 드렸습니다. 3년이군요. 네, 맞습니다. 본격적인 시장이 2023년도를 많이 타겟을 잡고 있어요. 예. 2023년도 이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전기차 개발을 서두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다음 자료 보도록 하죠. 네.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요, 이 주요 기업들의 전기차 투자 금액입니다. 투자 금액. 투자 예상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말씀하셨던 2023년까지 네, 맞습니다. 예, 순수 전기차만 있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 미래 기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미래차라고 불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커넥티드카에 대한 투자금이 포함된 도표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전기차라는 키워드가 가장 크죠. 보시게 되면은 폭스바겐이 월등히 투자 금액이 높습니다. 아,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군요, 네. 정말. 그러면 제가 이 강의를 앞에서도 했었는데 이 도표를 보면 생각나는 기업이 있죠. 폭스바겐, 삼성 SDI. 삼성 SDI가 폭스바겐의 배터리 공급의 주 배터리 공급에 채택된 회사이기 때문에 네. 삼성 SDI에 대한 주가 미래를 기대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많이 투자를 그렇죠. 하니까.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압도적이네요, 정말. 네. 근데 다른 기업들도 사실은 투자를 멈추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압도적으로 폭스바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삼성 SDI를 그렇게 강조를 드린 거예요. 물론 지금 시장에 대한 점유율은 LG화학이 높죠. 네. 근데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렸을 때 삼성 SDI에 대한 역할 보자는 얘기예요. 맞아요. 자, 다음 자료 이제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서 보여드렸던 내용들에 대한 이 연설이고요. 계획들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네, 2023년에 대한 포인트를 많이 두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다음 자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 들었던 내용들에 대한 연속이네요. 네. 자, 일단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얘기 드리겠는데요. 폭스바겐 방금 전에 언뜻만 봐도 네. 내용이 이만큼 많았어요. 굉장히 글이 좀 많죠. 어떤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 많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주요 이 배터리 회사들이 어떤 기업과의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인데요. 우선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이제 폭스바겐입니다. 네. VW 폭스바겐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주요 배터리 회사들이 모두 다 폭스바겐과 연결고리를 가질 겁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현대 기아차 최근에 와서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삼성도 갔다 오고 여기저기 LG도 다 갔다 오고 손잡았잖아요. 예, 그리고 SK도 이제 다녀올 거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모든 기업과의 배터리 동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현대차는 어떤 한 곳에 연결고리를 강화시켜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받아오기 위해서 일단은 분주하게 모두 다 걸쳐야 되는 거예요. 다 우리 편으로 만들겠다. 그렇죠. 네. 지금은 수요보다 공급을 먼저 조달해야 되는 그런 위치인데 자, 폭스바겐의 계획 확실히 보이죠. 예, 폭스바겐은 투자를 그만큼 많이 할 것이고 양산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지금 전성시대를 가지고 있는 테슬라 모터스를 볼게요. 네. 여기 중간 정도에 있는데요. 테슬라 모터스는 지금 주체로 파나소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파나소닉은 사실 테슬라 모터스밖에 거의 공급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LG화학이 이제 포함되어 있게 됐기 때문에 네. 지금 테슬라 모터스의 효과만으로도 전체 시장 점유율이 40%두 회사가 다 잡았습니다. 네. 일단은 나중에 연결고리로 봤을 때 이제는 시장에서 많이 통할 수 있는 회사들. 이제 본격적인 전기차 양산 간다면은 현대차에서 만든 전기차를 타시겠어요? 벤츠에서 만든 전기차를 타시겠어요? 그거는 뭐 같은 가격이죠. 저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예전에도 밝혔지만은 네. 벤츠를 탄다고 했어요. 예, 물론 이제 뭐 다른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도는 예. 아니잖아요. 그냥 설명을 위한 예시죠, 예시. 같은 가격이면 벤츠를 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우리가 미리 보자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젠 기술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가야 되는데, 자, 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포스코 케미칼이 응급제를 위한 새로운 공장 증설이 나왔습니다. 네. 이 효과는 또 무엇일까?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만 봤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들 회사만 지금 점유율이라는
점유율이라고 써줄 수 있는 그런 수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우리는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캠텍 이 회사도 전기차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회사, 그러니까 또 포스코 전체적으로 새로운 신사업으로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자, 2차 전지에서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캠텍의 역할이 커질 수가 있어요. 오. 자, 이들 회사가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잘 가지고 있는데 네.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떤 기술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이 인조 흑연 응극제를 국산하기 위해서 인조 흑연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또 얼마큼 의미가 있는지 언뜻 봐서 잘 네. 모르겠어요. 인조 흑연 응극제가 무엇이냐면요. 네. 인조 흑연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 사실 포스코 케미칼은 천연 흑연으로 해서 응극제를 처음으로 만든 회사예요. 응극제로 한다라면 배터리에 대한 효율을 얼마만큼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물질인데요. 우선은 이제 인조 흑연으로 해서 조금 더 이 기술 가미를 해서 응극제에 대한 농도,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응극 부분들을 조금 더 융합해서 응급제 이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이제 기술을 만드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인조흑연 응급제라는 것 자체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아주 네. 의미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 응급제 같은 경우에는요. 예. 이 소재에 대한 이 내부 결속 그러니까 얼마만큼 균일하게 밀도 높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충전을 더 잘해주느냐의 차이거든요. 네. 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인조 흑연 응급제로 전환했다는 내용인데 앞에 이 중국에서의 시장 흑연에 대한 점유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응급제에 대한 시장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동그란 도표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거 앞전에 있는 자료입니다. 네. 지금 요 아까 전에 봤던 그 네, 그죠? 이겁니다. 네. 전체적으로 중국 배터리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요. 네. CATL이 가장 가지고 있고요. BYD가 가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응급제 비율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사실 이 기업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대부분 이제 이 광물에 대한 자원이 중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한 응급제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이들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국과 또 일부의 일본 회사들이 있는데 네. 이 시장에서 처음으로 국산화를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그리고 이들 회사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흑연에 대한 비율이 이제는 점차 인공 흑연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다음 자료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막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중국 안에서도 이 인조 흑연에 대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는 천연 흑연으로 해서 응급제에 대한 개발을 시작을 했었는데 네. 점차 이제 인조 흑연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네. 인조 흑연을 통해서 좀 더 흑연의 이 밀도를 높이겠다는 얘기고 이 흑연에 대한 밀도를 높이게 되면은 에너지 효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는 측면인데요.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은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기차 보조금을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고 이 원가 절감을 낮추면서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되는 그런 기술로 이제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포스코 케미칼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증설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이 인조 흑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제 천연 흑연이 계속해서 잡혀지는 이유는 가격이 인조 흑연이 2배 이상 비싸요. 그러면 만약에 포스코 케미칼이 생산 캐파를 늘리고 인조 흑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포스코 그룹에 대한 이 응급제에 대한 물질을 우리는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굉장히 큰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요, 에너지 이 효율을 높이기 위한 네. 소재에 대한 밀도가 얼마만큼 기술에 와 있느냐 이런 도표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NCM811이라는 코드명과 네. NCA036, 034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뭐가 복잡해지는데요. 이 숫자랑 영어가 섞여 있으니까. 앞에서는 응급제에 대한 네. 이야기였고요. 이제는 양극제에 대한 얘기인데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업으로 네. 계속해서 요청이 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되고 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 비용이 비싸게 보이지만은 네. 과거보다 분명히 비쌌죠. 근데 결국에는 추종되는 거는 에너지 효율에 맞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그와 같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양극재 기술은요,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가 최상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에코프로 BM에 대한 주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에코프로 BM이 전 세계에서 이 고객사, 양극재 고객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앞으로 이제 그 고객사로 하여금 이와 같이 고마진에 대한 에너지 밀도가 높은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재료를
납품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고의 이 최선호주는 에코프로 BM을 네. 드렸던 이유가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그만큼 고객사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그렇죠. 있다. 밀도를 높여야 됩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죠. 네. 일단 앞으로에 대한 기술 변화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사실 지금 현존에 있는 기술보다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가 더 중요한 것인데 네. 여기서 이제 기업을 찾아야 돼요. 기술이 어떻게 바뀌는데 네. 그 기술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어디인가를 보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우선은 양극재 쪽에서는 조금 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에코프로 BM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 에코프로 BM이 기술에 대한 초점을 높이고 있는 것이 이 양극재에 대한 물질을 다결정이라 해서 결정체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 이 네. 물질을 판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단결정으로 양극재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자료 하나 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결정과 단결정에 대한 이 자료인데요. 요런 게 어, 다결정인가요? 그렇죠. 위에 있는 게 이제 다결정입니다. 결정체를 여러 가지를 융합해서 배터리를 만들어 왔었는데 네. 사실 여기부터 보시게 되면은 에너지 효율에 대한 여러 가지 이탈하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요. 단결정 하나의 결정체로 만들어진다면은 조금 더 밀도가 높겠죠. 굳이 이렇게 촘촘하게 공간을 만들어서 네. 압축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결정체로 해서 만들어진다면은 에너지 효율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겠다. 예.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나와요. 뭘까요? 이거 같이 이제 다결정 쪽에서는 빈 공간들이 보이죠. 네. 그냥 연상을 하게 보겠습니다. 빈 공간을 통해서 이 온도에 대한 조율이 좀 되는데 단결정하게 되면은 이 에너지에 대한 충전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도에 대한 집중력이 분산되지 않는 거예요. 아, 어디 뭐 빠져나갈 곳도 그렇죠. 없고요. 온도에 대한 분산이 안 된다. 제가 사실은 이 온도 조절에 대한 부분들이 반도체에서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맞아요. 사실 2차 전지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2차 전지라는 거는 이 이온 결합이거든요. 근데 이온 결합을 통해서 온도 조절이 중요합니다. 근데 앞으로 기술은 다결정이 아니라 단결정으로 가요. 효율이 그러면- 좋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냉각재 기술이 중요한 거예요. 아,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이 단결정으로 갔을 때 효율이 좋아지는 대신에 온도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냉각재를 쓸 수밖에 없다. 냉각재 기술이 중요하다. 아, 냉각재 기술이 중요하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시장에서 2차 전지에 냉각재를 만드는 기업은 누구인가? 누가 만드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거죠. 이 이야기에 대한 스토리는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 에너지 효율을 이렇게 바뀌어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에코프로 BM. 네. 에코프로 BM이 앞으로 계속 고객에 대한 요청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에코프로 BM은 이래서 좋은 거다. 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에코프로 BM에 대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냉각재 기술. 네. 이것도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배터리 팩에 대한 얘기를 건네드릴 네. 건데요. 앞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네, 앞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음극재 쪽에서는 인조 흑연에 대한 혼합이 이제 앞으로 이제 바뀔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인조 흑연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지금 중국의 기업들의 대부분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이제 국산화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있고 포스코 케미칼이 이번에 공장을 증설하면서 1만 6천 톤에 대한 생산 라인을 가동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이거는 저도 이제 이 데이터를 통해서 본 거지만은 대략적으로 4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 40만 대요? 네. 근데 사실 40만 대는 큰 물량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맞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네. 한 해에 한 기종의 모델이 판매되는 것이 외제차 기준 했을 때 10만 대 정도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내연 그러니까 그 내수 차량으로 했을 때는 네. 한 기종의 한 모델의 판매량은 대략 80만 대 정도입니다. 그럼 40만 대는 네. 우리나라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판매하기에도 굉장히 작은 물량이에요. 네.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은 그만큼 이 캐파 능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투자를 한 겁니다. 앞으로 인조 흑연에 대한 음극재를 요청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023년도 때까지 완공을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했을 때 9만 톤에 대한 규모를 생산하게 될 것인데요. 지금보다 한 6, 7배 될까요? 네. 일단은 이 한 공장에서만 16,000톤이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9만 톤을 하게 된다면은 40만 대에 16,000톤이면은 대략적으로 4배 더 그러면은 한 160만 대 정도겠죠. 근데 160만 대도 사실 부족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유럽에 있는 주요 자동차 회사들은요. 이와 같이 양극재, 음극재 조달하는데 아주 시급한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너나 할 거 없이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 소재 개발 공장을 증설을 했어요. 네. 증설 계획을 내놨죠. 그리고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에코프로 BM까지 보다 보면은 유럽의 공장을 많이 만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에 대한 또 미국에 대한 소재 공급에 대한 조달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말로써 좀 풀어야 되는데, 네. 앞에서 배터리 이 공급 LG화학이 테슬라 모터스 중점으로 해서 공장 증설을 바꿨다라고 했어요. 네. 원통형 배터리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통형 배터리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각형 그리고 파우치형 배터리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주요 이 자동차 회사들마다 원통형을 쓰는 회사가 있고요. 각형으로 만드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파우치형으로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 SDI와 LG화학의 노선을 보시게 되면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형, 팩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높이고 있는 추세고요. 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양분해서 이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업들에 대한 지금 투자 계획만큼 어느 기업들이 좀 더 이 소비자에 대한 선택을 받는지 또 기술 평가를 받는지 이 부분들도 중요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은 네. 이 원통형을 했을 때 LG화학에 대한 역할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예. LG화학에 따라서 배터리 팩 만드는 회사들 이 부분들도 주목해야 된다는 것. 자, 그러면 이제 보다 또 자세한 네.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에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기술에 대한 이 최상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역할,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얘기 드렸어요. 네. 워낙 또 많이 강조를 해주셨던 네. 부분인데 오늘 제가 더 잘 알게 되네요. 맞아요. 에너지 이제 그 생산에 대한 스토리를 본다면은 네. 유럽에 대한 시장이 앞으로 가장 큰 시장인데 유럽에서 가장 크게 투자라는 곳이 폭스바겐이다라고 했어요. 네. 기존에 있었던 내연 차량을 대부분 전기차로 바꿀 정도로 큰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까 전에 원트 그래프만 봐도 투자 금액이 압도적이었던 네.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폭스바겐에 대한 투자에 대한 만큼 폭스바겐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 삼성 SDI가 그래서 지금의 시장 점유율은 낮지만 앞으로에 대한 이 시장 점유율을 기대해 본다면 삼성 SDI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주가도 그래서 가장 먼저 LG화학보다 먼저 신고가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한 청산지를 누가 먼저 잘 그릴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물론 이제 현재 시장 점유율은 LG화학이 좋지만 네. 지금 앞으로에 대한 청사진을 봤을 때는 삼성 SDI 남아있는 폭이 조금 더 넓게 보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이게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원통형 배터리가 지금 많이 쓰이고 있지만은 네. 앞으로는 배터리 각형 배터리 그리고 파우치형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이 높이 쓰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삼성 SDI가 그런 각형 그리고 배터리 파우치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LG화학도 만들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술력으로 본다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고체 배터리가 만들어진다면 시장의 이 2차 전지 이 개발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네. 사실 포스코 케미칼이 열심히 응급제를 만들고 있지만은 전고체 배터리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응급제 안 쓰여요. 아예 패러다임이 좀 바뀐다고 봐야 바뀝니다. 될까요? 근데 그 시대까지는 아직도 멀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원통형 그리고 각형, 파우치형에 대한 기술 개발이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네. 부분들 좀 보셔야 되겠고요. 네. 삼성 SDI는 그래서 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 드렸지만은 테슬라 모터스 효과가 커요. 맞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판매 추이가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각도 추이가 기울기가 높은 것은 삼성 SDI는 신고가를 먼저 갔다가 쉬어가고 있지만은 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모터스의 판매량에 대한 각도에 따라서 가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현재, 지금 현재 LG화학이 일단 그 점유율이 좀 높기 때문에 현재 좀 잘 가는 걸까요? 그렇죠. 테슬라 전성 시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LG화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들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에코프로 BM인데 아, 역시나. 자, 에코프로 BM은 이 삼성 SDI에 대한 물량을 그대로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삼성 SDI와의 합작 법인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다 결정해서
단결종으로 가는 기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다결종 쪽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 고밀도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에코프로 BM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에코프로 BM에 대한 주가가 조정의 모습이 나온다. 저는 강력하게 매수 신호를 드리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좋은 이제 중요한 기업들이 있는데 LG화학에 대한 판매량, 테슬라 모터스의 판매량 무시 못하죠. 그러면 LG화학이 단독적으로 배터리를 다 만들지 않거든요. LG화학에서 배터리 팩을 만드는 공정에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 기업들이 바로 이제 이런 기업들을 이제 알아셔야 됩니다. 신생이 어서 나왔네요. 신성 델타테크인데요. 이 회사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려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좀 낯설 수도 있어요. 네. LG화학에 배터리 팩을 만들 수 있는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가 이 회사예요. 신성 델타테크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뭐 LG화학이 잘 가면 이 종목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같이 판매되는 거기 때문에 이 회사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기업이 또 무엇이 있냐면은 나인테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나인테크요. 사실 주가 안 가죠. 몰라요. 이 회사가 이 불순물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이제 그 배터리 팩에 대한 만드는 네. 그런 이제 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나인테크. 이런 회사들 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델타테크와 동일하게 이제 이 배터리 팩에 대한 구성을 만드는 회사가 나라 M&D. 이런 회사들. 새롭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네. 다소 낯설 수 있지만 LG화학이 점점 더 크는 만큼 이 종목들도 언젠간 눈길이 확 갈 수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극재와 음극재 쪽에서 계속해서 다결정체에서 단결정체로 가기 위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것도 있지만은 불순물에 대한 공간을 없애는 거거든요. 네. 그럼 불순물에 대한 부분들을 없앨 수 있는 이 기술이 또 필요한 것이 이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이 회사도 여러분들이 최근에 주가가 왜 잘 갔는지를 보셔야 돼요. 네. 이런 회사들이 배터리를 만드는데 같이 기술을 더해주는 회사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살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전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가 됐습니다. 시총 1위에 등극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 다시 한번 또 높아지는 계기가 됐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도 점검을 해봤습니다. LG와 또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뿐만이 아니죠. 여기에다가 포스코 케미칼 같은 뉴스도 챙겨봤고요. 그와 관련된 종목들 자세히 점검을 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이광무 전문가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벌써 한 주의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도 채 1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마무리까지 현명한 대응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주식학개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